자, 대우건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현재 대우건설 7,610원대입니다. 고점을 찍고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왜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 2월 6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천안 업성 3사의 공상 수주가 공시가 좀 떴습니다. 자, 지금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눌림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눌림이 어디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이 끝나고 상승을 가져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수익이라는 걸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10분 정도만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우건설 급등 뒤에 박스를 정리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대우건설이 한번 상승을 가져왔고 이후에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가격대라는 거예요. 자, 7,500원대에서 7,000원 구간에서 바로 최근 매물이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받치면 끝이고 깨지면 되돌림을 갖는 구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자, 2월 20일에 8,260원 고점을 찍었었죠. 이후에 바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에서 매물이 확실히 나왔다는 거죠. 자, 근거로는요, 우리가 이평선을 보시면 좀 아시겠는데 지금 5일선과 3일선이 좀 붙어있는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0일선은 아래에서 이렇게 받침을 받쳐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는 시간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조는 좀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지금 7,500원을 지키는 동안 박스 안에서 정리를 끝나면서 8,000원을 넘기면서 다음 파동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개인들의 심리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급등분을 보고 추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박스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시간을 못 버티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좀 개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주가를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 수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외인들과 개인들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관계는 순매수세가 아직까지 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최근에 연속적인 거래량이 이런 매수세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건 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 뒤에 좀 급등 뒤에 정리하는 구간을 기관들이 물량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는 좀 명확하게 지금 맞춰주고 있는데, 지금 이 주체가 왜 다시 한번 가격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올릴 수밖에 없느냐면 아래에서 이미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대한 테스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구간을 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구간을 열기 위해서 지금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으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상승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 테스트는 8,000원대입니다. 8,000원대에서 좀 자리를 잡고요. 2차 테스트는 8,260원대 전 고점을 바로 찍으면서 바로 한번 또 가격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7,500원대에서 깨지면 어떻습니까? 8,000원대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는요,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는 안 나와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수주 공시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을 찍고 지금은 눌리고 있어요. 호재가 있어도 이렇게 눌리면요, 결과적으로 그건 악재가 아니라 정리를 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끝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추세의 전환으로 생각해서 바로 추격으로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격으로 따라 붙는다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최근 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추격을 따라 붙어요. 그러다가 눌림이 오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탈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또 추격을 맡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계속적인 이런 상승 파동 안에서 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은 비중이라는 걸 모은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수익을 만들려면요, 이런 상승 파동 안에서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합류를 해서 같은 비중을 높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 단기적인 고점이 왔을 때 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이런 부분들 영상으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좀 잡다 보니까 장중에 이런 강한 신호들이 나올 때 좀 놓치시는 분들이 허다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타점을 바꿔서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30분 전에 강한 신호가 나왔을 때 기준 정도만 문자로 잡아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7,500원, 8,000원대 박스권이죠. 여기서 장중에 벽과 받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에서 벽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8,000원 위에서 벽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받치는 쪽이 좀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7,500원 근처에서 호가라는 게 계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쌓인다면요, 눌림을 못 내리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결이 아래에서 이어지면 정리가 끝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대금이 줄어들어도 안 밀린다면요, 매도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 뒤에 대금이 식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7,500원까지 지키면서 던질 사람이 좀 줄었다. 이런 신호들을 보면서 제가 잡아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방법 간단해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구독 정도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0으로 구독이라고만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쉬운데 제가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제가 드리는 타점, 이 기준점 정도만 어느 정도 지켜달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상승이 나왔을 때 욕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기준이라는 걸 놓치게 되면서 물려버린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꽤나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자, 우리가 사실 큰 수익 가져가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우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안정적인 수익이요, 결과적으로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확실한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정도만 좀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가 기업가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한 이런 정리 이벤트는요, 사업적 이벤트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을 좀 보셔야 되는데, 대우건설은요, 지금 주택, 그리고 토목, 그리고 플랜트, 이런 것들을 시공하는 종합적인 건설사죠. 그래서 한 개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파이프라인들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주 같은 부분들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6일날 공사 수주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금액이 큰 단일적인 계약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주가 앞으로 말이 아니라 공시로 명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정리가 이상하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자, 우리가 국내 주택은 지금 정책, 금리 분양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좋을 때는 빨리 좋아지면서 나쁠 때는 오히려 빠르게 눌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재무적인 실적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월 9일날 영업실적 전망 공시가 좀 올려졌는데, 쉽게 말해서 실적에 대한 회사의 가이던스가 나온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밸류적인 측면을 보여야 되는데, 건설주는요, 사이클의 끝과 시작에서 평가가 나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주와 이 가시성이 겹치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보여야 되는데, 자, 미분양과 원가가 이익을 흔듭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익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시원가를 봐야 되는데 공시원가는요 자재와 노무비에 따라서 구간마다 좀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원가가 올라가면 마진이 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슈에 대한 연동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2월 6일 공사수주 공시는요, 수주 파이프가 이어진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고점 뒤에 정리를 시간으로 질질 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자리는 호재를 소화하는 자리인지 재차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자리인지 이런 기준을 잡는 정말 중요한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런 정리가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힘을 바탕으로 상승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대우건설 지금 꽤나 많은 상승을 가져왔는데 이제 정리가 이후고 나서 하락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파동이요. 1차, 2차, 3차의 파동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5파에서 더욱 강한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거래량 보시면 어때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거래량의 끝으로 나서 지금 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승 나왔는데 너무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